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핫스탁 3가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주죠. AI 시대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반자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실 보안주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실적은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그 우려를 한 번에 씻어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특히나 EPS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한 것이 가장 주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늘 강조드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소비자들도요. 어디 사시건 간에 익숙한 브랜드나 익숙한 서비스는 투자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인들이 직접 구매하거나 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아니면 기업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3자 대 3자가 법인 대 법인을 하거나 국가 대 법인 이런 게 하는 거 보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산업이 커지는 게 익숙하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ETF 하는 것이 보통 분들한테는 익숙하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표적인 것도 하나가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이죠. 물론 개인분들이 어떤 PC를 쓰시나 그럴 때 개인적으로 깔려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실 다 그쵸. 보면은 네. 알렙이 됐건 그런 대표적인 네네. 것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해외에서 이제 기업들이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하는 것이 법인들이죠. 법인에서 큰 서비스를 하는데 정말 보안이 뚫리거나 아니면 다들 민감한 것이 개인 정보가 어디 유출되면 진짜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각자의 책상, 각자의 컴퓨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소위 클라우드 시장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거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됐건 간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해킹을 방지하는 산업들의 시장이 커지는 건 다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지까지 모르지만 이게 커지는 것까지 인정하실 것 같거든요. 그쵸. 예. 거기에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 시가총액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팔로알토라는 거. 그것부터 이해하시면 조금 얘기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런 것들이 최근 10년, 15년 사이에 많이 커졌고 특히 최근에 이제 소위 보험제도 강화되고 클라우드가 되면서 이제 막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초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성장주고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이었는데요. 2021년에 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흑자가 될 수 있다를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핵심적으로 보면 3년 정도 일찍 흑자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그래서 최근 3분기, 오늘 흑자는 건 당연하겠고요. 최근 3분기 연속 흑자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이미 사이버 보안 관련 ETF 그런 데들 그리고 어떤 IB라도 보안 관련 것들을 할 때 보면 탑픽으로 주저없이 얘기하는 것이 이미 팔로알토였다는 거죠. 자주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걸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당 이익이 1달러가 넘게 나왔습니다. 78센트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도 16.5억에서 16.6억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적 전망도 얘기하는데요. 주당 이익이 3.97에서 4.03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별로 감이 없단 말이죠. 네. 근데 문제는 불과 3개월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들이 3.37에서 3.44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얘기했던 것보다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 업했습니다. 그쵸? 3개월 동안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것은 그만큼 회사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불과 3개월 만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 그리고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장밋빛을 스스로 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특히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많은 소위 빅테크들이 인적 조정을 하거나 얘기했는데 이건 꾸준히 그렇게 해왔다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효과를 좀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노력과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순현금으로 마진도 좋아지고 있고 영업 마진도 모두 올해도 또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하니까 딱 이런 걸 보면 투자자나 IB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쏙쏙한 거죠. 그러네요. 거기다가 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들 이미 보여주고 있던 차지만
실제로 보면 오히려 주가는 더 반영될 수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목표 대비 3년 일찍 달성한 것이 가장 큰 어떤 헤드라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월가의 목표 증권사가 의견이 17개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대표주기 때문에 이런 걸 나면 컴퓨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면 뭐 큰 증권사, 작은 증권사 할 것 없이 리서치 센터라는 게 있으면 다 발표하거든요. 다 나오죠.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17개 증권사가 실적이 나온 다음에 의견을 리뷰했는데요. 이미 한결같이 매수 의견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두세 군데 제외하고는 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바꾸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초록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뭐 수치 하나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 주가를 한 곳대 외에 없이 다 올렸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이거가 이해가 쉽지 않으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핵이라든가 몇 가지 ETF가 대표적인 것들이 있고요. 거기 한결같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팔로알토다라고 이해하시면 오히려 ETF 같은 것들이 오면 접근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이제 대장이겠죠. 보안주에서 가장 시가총액도 크고요. ETF의 영향력도 큰 그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렇게 3개월 만에 EPS 가이던스를 큰 폭으로 높였다는 것 자체가 올해 보안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20년 만에 배당 삭감입니다. 인텔에 대해서는 참 좋은 얘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위원님께서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 네네. 직장인으로서도 월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무려 66% 배당을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배당 삭감 없다고 했다면서요, 인텔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대되는 얘기죠. 예, 맞아요. 월급을 최소한 안 올려주는 건 상관없죠. 뭐 그냥 다니면 되니까. 뭐 꿈과 희망을 가지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 어려워졌으니 연봉을 다 삭감하자. 이러면 이제 진짜 최악인 거죠. 예. 스트레스 받는 건데요. 딱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일단 오늘 떨어졌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이제 다 이제 그동안 무리해서 배당까지 줬는데 이제는 이들이 눈치 볼 게 아니고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진짜 어떤 비용도 절감하고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네. 그건 뭐 그렇게 굳이 좋게 보려면 보는 거지만 예. 현실적으로 보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한 주가의 일정 수준 반응은 불가피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주가는 2%가 떨어졌지만 오늘 배당 폭은 60% 이상 떨어졌거든요.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 2%가 아닌 68%, 65%를 줄여놨기 때문에 악재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해 보면 그동안 진짜 뭐라고 할까요? 부자가 있었는데 눈치 보냐고 그냥 비싼 걸 계속 먹은 거죠. 비싼 옷 입고 그렇게 적절한데요. 네,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치 때문에 계속했고 고객과의 약속, 주주와의 약속 때문에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기네가 살아야 되고 진짜 앞으로의 큰 투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거죠. 자세는 나왔는데 이제 진짜 돈을 버는지 진짜 투자의 성과 나온지는 다른 얘기지만 일단 오늘 자체를 아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인텔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인텔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견뎠는데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면요. 여하튼 구체적으로 보면 주당 36센트에서 12센트로 줄였으니까 뭐 엄청나게 줄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2000년에 이제 닷컴 버블 때 한번 줄인 거. 사실 그때만 해도 인텔이 시가총액 가장 큰 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 지금 22년 만에 23년 만에 전부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배당 수익률이 5.6에서 1.9. 그러니까 5.6이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시장 평균 대비 한 거의 3배 정도 되니까 엄청 높은 거였는데 오늘자로 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배당 수익률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 수익이 낮더라도 배당금이 늘어나는 거, 그럼요. 월급이 조금 올라가는 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하실 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AT&T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물론 스피노프 하면서 지금 배당을 줄여놨지만 AT&T 같은 경우는 항상 배당금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주식을 투자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여튼 보시면서 배당 수익률은 여러분들 좀 논의를 하시고 배당금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 것도 다우의 개 전략같이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 보통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보면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 자꾸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래서 갖고 있으면 배당 수익률이 얼마 나오냐 이런 접근은 아주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신 분들이 정말 배당 수익률이 중요해서 그런 분들은 되겠지만 예. 보통 직장 다니시거나 보통 경제활동을 적절히 하신 분들은 그런 접근은 제가 봤을 때 틀린 접근이다. 감히 말씀드리면 적절하진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이미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지난 실적이 1월 20일 정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27일 날 발표했는데요. 그때 이후에 어떤 의견이 나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앞서 예. 팔로 알토는 그냥 다 전부 다 초록색이었잖아요. 지금 빨간색입니다. 정반대네요. 한결같이 빨간색이에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보여드리면 이제 한국 주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증권사 투자하기 믿을 수 이런 얘기는 한국의 증권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가 뭐 코멘트할 마음이 없지만 미국의 증권사나 이런 쪽의 의견은 조금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라고 일단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배당금 삭감도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리오틴토나 BHP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스란 운동하는 VFC도 요즘에 주력 배당금 삭감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흐름이 썩 좋을 수는 없겠죠, 지금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약세 인식하는 것이 맞다. 악재 인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년 만에 배당 삭감입니다. 뭐 말 표현해 주신 것처럼 좀 눈치를 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마음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보셨다시피 이제 투자 의견 목표가가 올 그린이었다가 지금은 올 레드가 찍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하스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톨브라더스입니다. 고급 주택 수요는 견조합니다. 라고 제가 타이틀을 좀 달아봤는데요.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EPS가 1.72달러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요. 모르겠습니다. FOMC 의사록 영향인지 조금 뒷심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전망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톨브라더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요 이제 그 건설 회사들이 대부분이 큰 것들은 이제 건설 아파트 위주로 많이 짓고 그렇죠. 아니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무슨 타운하우스나 이런 것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만큼은 콘도 시장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대도시 제약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주택 단지를 한꺼번에 개발하거나 그래서 단독 주택 아니면 타운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보면 빌라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주택 건설 업체들이 좀 그런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주택 건설 고급 주택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아마 그런 쪽에 익숙하신 제외하고는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 어떤 주택 건설회사 상장하는 회사가 고급 주택을 많이 짓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미국은 뭐 톨브라더스나 레나나 이런 거 같이 그럼 물론 그들이 상업용 건물도 짓지만 주택 건설업체들이 좀 단독 주택인데 물론 단독집 하나 짓는 것도 있지만 큰 단지를 개발해 갖고 그냥 거기에 다양한 주택을 지으면서 그런 타운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싸고 좋은 것들을 짓는 주택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뭐 좀 대도시에 좀 비싼 것들은 500만 불, 1000만 불 이런 짜리를 뭐 짓는 그런 쪽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좀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1.39달러가 예상됐었는데요. 1.7이 나왔고요. 매출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대표적인 이제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랬는데 딱 이런 주택을 짓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나오니까 뭐 아주 좋은 걸 많이 했겠지만 여하튼 주택 건설업체 미국의 5위 규모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는 상당히 강했다가 쉬기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택 시장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류층에 여유가 있는 층에서 여전히 수요가 있다라는 것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금리의 변수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강한 흐름을 갖기에는 아직은 뭔가 좀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없다 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부담이 느껴지는 주가의 흐름을 아마 찾아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윗꼬리를 계속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시장이 헷갈릴 때 봐야 할 것. 굉장히 헷갈리는 시장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뭘 좀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네, 어제도 이제 모건 스탠리 경고도 말씀드렸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미국의 판단이 약간 갈립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들의 지금 시장의 순매수는 사상 최대 규모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 뉴스 보여드렸는데요. 예. 엄청나게 사고 있지만 IB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금 썰렁한 분위기가 좀 다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소위 의사라고에 따르더라도 지금 금리의 어떤 인상이 멈출 가능성이 별로 없죠. 물론 그렇죠. 올해 피크를 칠 거라고도 다들 동의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투표권이 있다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 연준의 이런 싸움이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여전히 그런 걱정이 있는 상황에 결국은 이익도 안 좋은데 주가 올라가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네, 느낌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동성이 상당히 메말라 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적 긴축을 계속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돈을 자금 수요에 대한 자금 땡기는 비용이 좀 늘어나니까 투자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이 보면 직원들을 지금 해고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이 펑펑 여러분들 쓰는 소비뿐만 아니라 펑펑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증권사는 지금 주식 투자에 최소한 종목 선정에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다는 의미가 나올 때 우리가 항상 교과서도 같이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퀄리티 있는 기업을 사라는 겁니다. 퀄리티. 그렇죠? 이게 퀄리티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좋다라고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영어로 퀄리티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투자 자본 대비 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높다거나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다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높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퀄리티입니다. 회사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런 퀄리티가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합리적 가격의 예를 들어서 퀄리티 주식이라는 건데요.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성장은 성장인데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종목도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SPGP라는 ETF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ETF 자체가 상당히 어떤 비싸지 않은 IT도 들어가고 비싸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일제하셔야 되겠고 물론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만만한 거는 아니다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를 하나 말씀드리면 워낙 이제 미국의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아주 쉽게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요. 2월 이후에 제가 가장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지 않고 보수로 본다는 모건 스탠리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물론 매수 의견도 매도 의견도 다 있고 매수 의견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투자 의견도 올리고 투자 의견도 올리고 목표 주가도 올리는 것이 최상인데요. 그렇죠. 지금 2월 달에 벌써 20일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된 것은 단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단 한 종목밖에 없어요. 이게 피델리티 네이셔널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갖고요. 이게 IT 관련, 금융 관련 그런 정보를 다루는 회사인데 여기만이 중매에서 매수를 올렸고 목표 주가를 73에서 79달러로 올려놨고요. 그러네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투자 목표 주가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의견만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립에서 매수에서 중립이라는 건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는 것은 단 2종목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제가 다 셌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매수 의견인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거의 지금 한 20개가 안 됩니다. 세봤더니 15개, 16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제가 어떻게 추적을 해보면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올해가요? 예. 그것은 그만큼 지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 꽤 많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종목 접근은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헷갈릴 때 봐야 될 것 모건 스탠리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퀄리티 종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골라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ETF SPGP 참고하시면 가장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항영의 월가이드 진행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목요일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